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 데이터 생태계 탐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오늘 코드의 박조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프런 분들에게, 인프랩이죠. 회사 이름은 인프랩인데, 인프랩 분들에게 인프런에서 컨퍼런스를 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연사로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인프런 지식 공유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코드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은 이름의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이상 이제 게임하고 광고 분야에서 주로 웹하고 백엔드 개발자로 일해왔어요. 그래서 웹과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다뤄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데이터 관련 튜토리얼을 이제 한두 개씩 만들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발표를 일단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방대한 커뮤니티와 생태계로 지금과 같은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파이썬이 이제 대안 언어다 해가지고 막 루비가 더 좋다, 파이썬이 더 좋다, 뭐 펄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막 싸웠던 그런 이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특히나 이제 넘파이를 중심으로 한 이제 데이터 과학 생태계를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넘파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넘파이를 꼭 사용해 보지 않았더라도 그 넘파이가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파이썬 데이터 과학 생태계는 넘파이가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넘파이가 들어가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계산 및 통계 도구, 그다음에 정적 동적 시각화 도구의 특징이라든지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도구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배우기 쉬운 언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이썬을 알려드리다 보면은 파이썬이 배우기 쉽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른 언어에 비교해서 비교적 배우기 쉬운 거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추상화, 그 다음에 이제 고수준 언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파이썬은 기존에 뭐 코드 10줄, 100줄, 1000줄로 짜야 되는 코드들을 이제 코드 한두 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추상화가 잘 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수준 언어이기 때문에 API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기 쉬운 언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화에는 반대로 이제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라이브러리의 내부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라든지 고수준 API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빠르게 구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그런 파이썬 도구들에는 이런 이제 건전지가 포함이 된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쉽고 추상화가 잘 되어 있고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제 SQL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QLite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파싱하는 도구라든지 HTTP 통신을 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접착제 언어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접착제 언어라는 이제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로 개발이 된 도구들도 파이썬으로 이제 한번 이제 감싸서
이 파이썬의 이런 직관적인 API를 통해서 만들어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이 접착제 언어의 특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정말 다양한 편인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웹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직군에 상관없이 내가 뭐 기획 업무를 하건 영업 업무를 하건 운영 업무를 하건 파이썬을 배워서 업무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픈 소스, 그다음에 고수준 언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죠. 그다음에 배우기 쉽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버그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이제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다 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착제 언어라서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C++라든지 다른 언어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감싸서 API를 만들어 놓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파이썬의 데이터 생태계, 다양한 이 생태계 중에서도 그 데이터 관련 도구를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는 MLflow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되나? 어떨 때는 이제 지식에 압도되기도 하는데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데이터를 로드해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개선해 보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제가 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썬 데이터 과학 생태계는 넘파이가 거의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넘파이를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사용해 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알게 모르게 넘파이를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파이썬의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셨다면 넘파이를 직접 로드해서 사용하진 않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넘파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이썬은 약간 느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파이썬의 그 느린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 넘파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접착제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느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넘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데이터까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API, 파이썬 API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코드도 굉장히 간결해요.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리다라는 이제 단점을 이제 넘파이가 이제 앞단에서 다 이제 막아주었다. 그래서 이제 넘파이라든지 이런 사이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이 파이썬 데이터 과학 생태계의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넘파이는 사용 안 해봤지만 파이토치는 사용해봤다. 나는 넘파이는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넘파이는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판다스는 사용해 봤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넘파이로 만들어진 코드를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의 배열을 사용하는 이런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와 같은 유명한 도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판다스라든지 데스크라든지 이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py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는 numpy 홈페이지의 가장 앞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예요. 거기 보면 이제 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탭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 numpy 사이트에서 이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ETL 과정,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변형하고 이제 적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판다스라든지 뷰티풀 숲과 같은 도구에서도 이제 numpy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시각화 도구라든지 데이터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도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에서 대부분 다 numpy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numpy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제 numpy가 거의 다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numpy입니다. 그래서 numpy로 만들어져 있는 아니면 numpy로 같이 만들어진 도구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판다스 하게 되면 이제 팬더곰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 팬더곰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판다스라는 도구는 이제 패널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약자로 지어졌다.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패널이라는 단어는 이제 계량 경제에서 다차원 배열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판다스를 개발한 개발자도 개발자 출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증권사에서 퀀트로 일을 하면서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증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루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엑셀이라든지 다른 도구로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C++나 자바를 배우자니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변 동료하고 이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판다스라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R과 유사한 도구가 파이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들게 된 게 이 판다스다. 예. 그래서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관련 그런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판다스를 배우시면은 이제 판다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자세하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는 이 2장의 치트sheet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치트sheet 밑에도 보게 되면 이제 R에서 유래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R과 같은 도구가 파이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판다스 같은 경우에도 단점도 있어요. 예, 이제 엑셀 사용하시다가 이제 판다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엑셀이 더 편하다. 엑셀로는 다 금방 할 수 있는데 판다스는 엑셀보다 직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엑셀로 이제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한 1기가, 2기가 이상의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엑셀로 분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다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판다스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한 3기가, 4기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판다스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1기가, 2기가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또 이제 사본을 생성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금방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도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도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이제 다운캐스트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 내가 꼭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큰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데스크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병렬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크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설치라든지 설정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그런 스파크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비교적 설정이 간단한 편이다. 그 다음에 API가 판다스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 문법에 익숙하다면 이제 판다스 API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스파크에서도 이 판다스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코알라스라는 이제 리파지터리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 판다스 API가 이 파이스파크에 내장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파크에서도 이 판다스 API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제 전처리할 수 있는 도구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EDA를 해보게 되죠. 근데 EDA를 하다 보면은 항상 사용하는 EDA 위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결측치를 본다든지 행과 열의 수가 몇 개인지, 뭐 쉐이프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중복된 데이터는 없는지, 그 다음에 뭐 기술 통계 값을 출력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게 EDA를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루틴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한 작업들을 강력하게 한 방에 해결을 해주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도구들이 이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리포팅을 한 번에 다 출력을 해주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뭐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데이터의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주형 수치형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기술 통계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 변수에 대한 시각화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랩이라는 도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다스 프로파일링이라는 도구도 있어요. 그리고 스윕 비즈라는 도구도 있는데 이 도구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루틴한 EDA를 대부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윕 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제 레이블 값을 따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레이블 값에 따라서도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비즈 라는 거 이제 보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백엔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추상화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해요. 한 번에 리포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진짜 코드 한 줄 입력하고 그냥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리포팅 툴을 이제 출력을 해주니까 엄청 강력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예, 그래서 왜 많이 안 쓸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단점이 있겠죠. 굉장히 이제 강력한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리포팅을 추출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 넘파이, 뭐 판다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파이썬 데이터 생태계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대부분 내장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한번 감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도구, 예를 들어서 이제 판다스의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에 있는 기능이 뭐 디프리케이트 되었거나 아니면은 버전 간에 그런 기능적인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잘 동작을 했지만 내가 특정 버전을 설치해서 돌렸더니 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뭐 판다스나 넘파이나 다른 시각화 도구와 이런 도구에서 추상화된 도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버전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버전을 맞추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버전 간의 이제 호환성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한 번에 많은 리포트를 추출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런 도구들이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도구가 아니다 보니까 한글 폰트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려면 결국 소스 코드를 다 열어서 고쳐서 사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단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석자를 한글로 써놨어요. 이 분석할 때 석자가 어떤 석자일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마법 천자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법 천자문에 이제 한자 카드 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석자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석자인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이제 초등학생 저희 자녀가 저에게 데이터 분석할 때 석자가 이 석자인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저는 데이터 분석할 때 석자가 풀다, 문제를 풀다 할 때 그 풀 석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풀 석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석자가 뭔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무 목에 도끼 근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나무를 도끼로 이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나눌 분의 쪼갤 석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 계속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었던 그런 추상화된 EDA 도구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고 EDA를 하게 되면은 EDA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서 넣어준다. 그래서 나누고 쪼개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넣어주게 되면은 작은 용량으로 줄여서 EDA를 하게 되면은 금방 이제 EDA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거철에 투표를 하고 나와서 밖에서 이제 그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구조사 할 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샘플링해서 확인해 봤더니 중복된 데이터도 좀 있고 뭐 결측치도 좀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더 봐야겠다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컬럼 값들을 조금 더 봐야겠다. 어떤 변수를 중심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쪼개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금방 리포트를 추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쪼개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판다스를 사용을 할 때도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가지고 와서 다루다 보면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에서 다루다 보면은 특정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남길 때도 하루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로그를 남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1시간에 뭐 기가 단위로 이제 남기고 그다음에 뭐 하루가 지나면은 뭐 테라 단위로 남고 이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도 하나씩 불러와서 일단은 다이어트를 시킨 다음에 나눴고 쪼개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시보드도 되게 잘 만들고 뭐 EDA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우리 이제 같은 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웹페이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는 뭐 장고라든지 플라스크를 배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트림릿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림릿뿐만 아니라 이 스트림릿과 관련된 플러그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를 시각화한다든지 할 때 이제 스트림릿 폴리움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탐색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든지, 플러그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만든 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할 때도 이 스트림릿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itHub 저장소를 스트림릿에 바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배포까지도 이제 한 번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도 함께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는 이제 동적인 도구와 정적인 도구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파이썬의 특징, 접착제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이 되었지만 접착제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 AP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썬 시각화 도구는 매플랄립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각화를 하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도수를 구한다든지 평균으로 막대 그래프를 구한다든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범주형 변수별로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린다든지 이런 이제 반복되는 작업들을 이런 다양한 시각화 도구에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매플랄립을 기반으로 한 시본이라든지 판다스, 플롯9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인 정적인 시각화 도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동적인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면 플롯리라든지 그 다음에 알테어라든지 보케와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매플랄립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선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엑셀로도 이거를 그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어렵게 이 매플랄립을 배워서 시각화를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매플랄립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치트sheet도 매플랄립으로 그려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매플랄립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매플랄립으로 시각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라든지 수치형 변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관계를 본다든지 아니면 분포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범주형 변수 값에 따라서 따로 본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이제 통계적인 연산을 제공하면서 고수준 API를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시본입니다. 그래서 시본에서는 이런 롱폼 형태, 타이디 데이터 형태인 롱폼과 와이드폼을 API로 둘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R을 사용하다 파이썬으로 넘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R에서 사용하던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문법을 파이썬에서도 사용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플롯9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하고 아주 똑같은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한 문법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고 매플랄립 패키지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플랄립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은 한글 폰트 사용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한글 폰트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플롯리가 있는데요. 이 플롯리는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와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는 플롯리 익스프레스로, 그 다음에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는 그래프 오브젝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롯리 익스프레스는 시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추상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컬러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시본에서 사용했었던 문법하고 똑같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서브 플롯을 그릴 때 훨씬 더 간단해요. 여기 시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릴 플롯, 디스 플롯, 캡 플롯을 사용해서 서브 플롯을 그린다면 플롯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래프에 서브 플롯을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비즈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뭐 트리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 비즈를 통해서도 시각화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비즈를 설치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프 비즈만 설치했거나 아니면 PIP로 그래프 비즈만 설치했거나 그래서 그래프 비즈를 설치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은 둘 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은 접착제 언어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이킷런, 뭐 스텝 모델스, 그 다음에 부스팅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머신러닝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이킷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케글의 설문조사예요. 지금도 케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케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 10월, 11월쯤에 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사이킷런이라든지 텐서플로우, 케라스, XGBoost 요 순위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케글에서는 아무래도 요새 이제 딥러닝이 더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이킷런이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은 파이썬의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고 역시나 numpy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GPU나 강화학습은 지원하지 않고 주로 이제 머신러닝을 지원한다. 그래서 분류라든지 회귀, 군집화, 차원 축소, 그다음에 모델 선택 및 평가, 전처리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런 scikit-learn 라이브러리 말고 이제 이런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구현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스텝 모델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리포트까지도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ikit-learn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트리 계열 모델의 알고리즘들이 성능이 좋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트리 계열 모델을 이제 컴퓨팅 파워를 조금 더 잘 쓰고 컴퓨터 리소스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나오게 된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 계열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런 XGBoost와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2GBM과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죠. 그래서 XGBoo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리 스타핑이라든지 파라미터가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rite2G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트리를 보게 되면은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트리를 계속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원사이드 샘플링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을 사용을 해서 열을 줄이는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Write2GBM이나 캣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컬한 범주형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가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따로 우리가 이제 원활 인코딩 같은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범주형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프로펫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로펫 라이브러리도 이제 페이스북 메타에서 이제 개발을 한 대표적인 이제 시계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한국의 뭐 이런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 이런 옵션도 있어가지고 그런 옵션들이 조금 다양한 편이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든지 계절성, 휴일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프라이즈 모델을 사용을 해서 유사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SVD와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서프라이즈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그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거나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해보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특징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제대로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알아서 조금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런 오토 ML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캐럿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한 번에 다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한 결과가 어느 점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매트릭을 측정을 해서 결과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빠르고 이제 효율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H2O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이 H2O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튜닝하는 이제 작업들을 조금 간소하게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라이브러리들 제가 이제 파이썬이 이제 접착제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바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자바를 같이 설치해 준다든지, C++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C++를 같이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설치 이슈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만약에 콘다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콘다 패키지로 설치하시면은 관련된 의존성 있는 도구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사이킷런과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 도구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의 느낌으로 제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던 이제 도구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딥러닝 도구 이제 가장 유명한 양대 산맥이죠.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제품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텐서플로우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더 오래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텐서플로우가 더 많이 이제 현업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파이토치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두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이제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2점대 버전에서 케라스 API를 채택을 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훨씬 코드가 간결해졌어요. 텐서플로우 1점대 버전하고 2점대 버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진짜 코드의 양이 절반의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의 장점, 배우기 쉽다라는 거는 이렇게 추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제 핏하고 프레딕트 하면 거의 이제 끝이고 그다음에 뭐 매트릭을 측정하고 모델을 개선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의 내부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API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제품 개발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모델을 잘 이해하고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이제 파이토치가 있죠. 그래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문서화를 정말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몇 개의 문서 빼고 대부분이 다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를 배우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에 있는 문서를 꼭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토치를 한 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제 페이스트 AI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는 이 페이스트 AI의 이제 튜토리얼을 보고 굉장히 약간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것도 받았는데요. 이 페이스트 A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딥러닝 튜토리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초반에 뭐 경사 하강법이라든지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트 AI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CNN 모델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페이스트 AI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인터뷰 자료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추상화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수학을 모르더라도 통계를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제 딥러닝 모델을 누구나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이 페이스트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트 AI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윤리도 이제 초반부에 나와요. 이 튜토리얼 초반부에 이제 데이터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을 다룬다, 이미지나 뭐 영상을 다룬다라고 하게 되면은 필로우나 아니면 오픈CV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필로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직접 다 구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갔다 왔다 해가지고 내가 여행 갔다 온 사진들을 이제 보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토샵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파이썬으로 필로우를 사용해서 한 번에 이제 이미지를 전처리 해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픈CV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더 준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비전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킷 이미지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약간 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코엔엘파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코엔엘파이도 접착제 언어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녹여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자바라든지 C++로 만들어진 다른 형태소 분석기를 파이썬으로 쓸 수 있게 래퍼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API가 파이썬이지 그 내부는 자바나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를 할 때 한 번에 성공할
사용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자바라든지 C++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약간 애로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코엔엘파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근데 코엔엘파이 설치하다가 좌절했다 하시면은 소이 NLP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이 NLP는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이 NLP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마타이제이션 기능도 앞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태밍이라든지 레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모든 형태소 분석기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형태소 분석기들도 있고 앞으로 제공할 예정인 형태소 분석기도 있다. 네, 영어를 사용한다, 외국어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NLTK나 스페이시를 사용하는데 NLTK나 스페이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엔엘파이나 소이 NLP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젠심 사용하게 되면은 토픽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어 유사도를 구하거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에 사용한다 하시게 되면은 이런 젠심 라이브러리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제 버트 라이브러리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이제 과거에는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이 블랙박스였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옐로우브릭 사용하게 되면은 머신러닝 결과들을 시각화해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시각화해 보거나 트리 중요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각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트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은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열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런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를 구해서 이제 모델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E5와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도 이런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를 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CNN 익스플레이너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피처 맵, 액티베이션 맵을 만드는지, 풀링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계산하는 과정까지도 픽셀 하나하나까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CNN 익스플레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도구들 도 있는데 라임이라든지 샵이라든지 이런 도구들도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 중에서 이게 고양이 이미지다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개 때문에 고양이라고 100%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라임이라든지 샵과 같은 도구들.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앤 바이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프리트 ML 이라든지 버트비즈와 같은 과거에 이제 블랙박스라서 해석할 수 없었던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해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텐서보드라든지 하이퍼 옵트라든지 옵튜나라든지 하이플롯이라든지 레이튠과 같은 도구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가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지 뭔가 이제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거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실 수 있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뷰티풀 숲으로 이제 파싱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셀레니움으로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셀레니움은 데이터 수집 도구가 아니에요. 브라우저를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긴 한데, 이때도 이제 이런 셀레니움과 파이썬으로 연결해주는 도구를 다 같이 함께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CR로 뭐 이미지나 이제 PDF 자료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다 할 때는 파이테서렉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처럼 제가 파이썬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 도구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많은 거를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일부일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은 도구들이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도구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이썬을 이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노브 파이썬의 문구입니다. Now is better than never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짧기 때문에 파이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